안녕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우편물과 택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B1 자동 알림 시스템을 활용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편물 관리는 단순 보관 업무가 아니라 입주사 신뢰, 민원 예방, 지점 보호와 직결된 핵심 운영 업무입니다. 이 장에서는 수령부터 등록 자동 알림 전송, 보관 수령 확인 분실 예방과 기록 기준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편물 택배 수령 및 등록 절차. 둘째, 입주사 자동 알림 전송 방식. 셋째, 우편물 택배 보관 및 수령 확인 기준. 넷째, 분실 예방 및 관리 기준. 다섯째, 예외 상황 대응 기준. 여섯째, 장기 미수령 우편물 처리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장에서는 공용 공간 운영과 시설 관리의 기본 원칙을 다뤘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용 공간 관리는 지점의 재량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일입니다. 둘째, 모든 관리 내용은 시스템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이 결국 민원과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 기준은 우편물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편물 택배가 도착하면 지점은 다음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첫째, 우편물 택배를 수령합니다. 둘째, 수령 대상 입주사를 확인합니다. 셋째, 운영 프로그램 V1에 수령 정보를 등록합니다. 넷째, 시스템이 입주사에게 자동 알림을 전송합니다. 다섯째, 지정 보관 장소에 정리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작성하지 않고 등록, 자동 알림 흐름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기본 흐름은 5단계로 정리됩니다. 우편물 택배가 도착하면 즉시 수령하고 수령 대상 입주사를 확인합니다. 운영 프로그램 B1에 수령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자동 알림이 전송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보관 장소에 정리하고 구분 보관과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 흐름이 흔들리면 분실과 민원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B1 시스템에서는 우편물 정보가 등록되는 즉시 자동 알림이 전송됩니다. 따로 문자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림에는 보통 우편물 또는 택배 수령 사실, 종류 안내, 발송인 정보, 수령 일시 정보가 포함됩니다. 즉, 지점은 전송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등록을 정확히 해서 자동화가 정상 작동하도록 만드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우편물 관리를 자동 알림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장점이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안내 문구 표준화입니다. 지점별 안내 문구 차이를 막고 모든 입주색에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가 전달됩니다. 둘째, 업무 효율성 향상입니다. 개별 문자나 전화 안내를 하지 않아도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안내가 전송됩니다. 셋째, 고객 만족도 증대입니다. 입주사는 우편물 도착을 빠르게 확인하고 관리 프로세스가 투명해져 신뢰가 높아집니다. 보관과 수령 확인은 분실 예방의 핵심입니다. 첫째, 우편물은 지정된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둘째, 입주사별로 구분 가능하도록 라벨링과 분류 기준을 유지합니다. 셋째, 보관 위치는 고정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위치 체계를 유지합니다. 넷째, 임의 개봉 이동 전달은 금지이며 모든 처리는 규정된 절차를 따릅니다. 입주사가 방문해 우편물을 수령할 때는 다음 절차로 처리합니다. 먼저, 입주사가 수령을 요청하면 신원 확인 후 해당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영 프로그램 B1에서 수령 완료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누가, 언제, 어떤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수령자 정보와 수령 일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이후 분실이나 민원 발생 시 지점이 보호됩니다. 분실을 막기 위한 기준은 5가지입니다. 기록 중심 관리,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 기록이 기준입니다. 즉시 등록 원칙, 수령 즉시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 보관 위치 고정화, 보관 위치를 고정해 혼선을 막습니다. 상태 변경 필수화, 수령 전달 상태를 반드시 반영합니다. 예외 상황 기록,
특이사항은 상세히 메모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남깁니다. 정리하면 우편물 관리는 기준과 기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우편물과 택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모든 우편물 처리 과정은 담당자의 기억이나 구두 전달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 기록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우편물 수령, 보관, 수령 완료, 그리고 예외 상황까지 모든 과정은 운영 프로그램 B100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점에서는 임의 판단이나 개인 메모 대신 시스템에 남겨진 기록을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우편물 분실, 민원, 책임 소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과 택배를 관리하다 보면 정상적인 수령 절차 외에도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지점의 단독 판단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오배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편물 수령 즉시 주소와 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입주사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배송으로 판단합니다. 오배송이 확인되면 해당 내용은 운영 프로그램 B1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후 처리 과정은 반드시 본사 기준 또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임의로 전달하거나 보관 상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외 상황의 처리 결과와 조치 내용 역시 시스템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예외 상황일수록 기록과 절차 준수가 지점과 담당자를 보호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리 수령 요청과 기타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편물이나 택배에 대리 수령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지점에서 임의로 판단해 수령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본사 기준에 따라 수령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리 수령이 승인된 경우에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령했는지는 운영 프로그램 B1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령 지연, 정보 불일치, 특이 요청 등 일반 절차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 상황으로 분류합니다. 예외 상황에서는 빠른 처리보다 기준 확인과 기록 유지가 우선입니다. 모든 예외 처리 내역은 이후 분쟁이나 민원 발생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우편물과 택배는 수령 안내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수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장기 미수령 우편물로 분류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장기 미수령 우편물은 보관 공간 부족, 분실 위험 증가,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처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름 공유 오피스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장기 미수령 우편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기 미수령 우편물의 보관 기간과 처리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수령 우편물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처리됩니다. 먼저 1단계 우편물 수령 등록입니다. 우편물이나 택배가 도착하면 수령 대상 입주사를 확인한 뒤 운영 프로그램 V1에 즉시 등록합니다. 이때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단계는 자동 알림 전송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입주색의 수령 안내가 자동 발송되며 수령 사실과 지점명이 함께 안내됩니다. 개별 문자나 전화 안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단계는 미수령 상태 유지입니다. 수령되지 않은 우편물은 지정된 보관 장소에 정리하고 입주사별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임의 개봉이나 이동은 금지됩니다. 4단계는 최종 안내입니다. 보관 기간 종료 전 시스템을 통해 재알림 또는 최종 안내가 발송되며 처리 예정 사항과 응답 기한이 함께 안내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폐기 처리 및 기록입니다. 3개월이 경과한 우편물은 내부 기준에 따라 폐기되며 처리 결과는 일자, 담당자, 사유를 포함해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 내용은 월간 보고서에도 반영됩니다. 장기 미수령 우편물은 임의 판단이 아닌 명확한 내부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먼저 보관 기간입니다. 우편물은 수령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까지 보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편물은 지정된 위치에 고정 보관하며 입주사별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보관 중인 우편물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개봉하지 않으며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보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종 안내입니다. 보관 기간 종료 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최종 안내 또는 재알림이 발송됩니다. 개별 문자나 전화 안내는 하지 않으며 본사에서 지정한 표준 문구만 사용합니다. 최종 안내 이후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기록입니다. 3개월이 경과한 우편물은 내부 기준에 따라 폐기 처리하며 폐기 전 최종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폐기 처리 결과는 일자, 담당자, 사유를 포함해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되며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됩니다. 모든 처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며 처리 결과는 월간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장기 미수령 우편물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처리됩니다. 먼저 1단계 우편물 수령 등록입니다. 우편물이나 택배가 도착하면 수령 대상 입주사를 확인한 뒤 운영 프로그램 V원에 즉시 등록합니다. 이때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단계는 자동 알림 전송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입주색의 수령 안내가 자동 발송되며 수령 사실과 지점명이 함께 안내됩니다. 개별 문자나 전화 안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단계는 미수령 상태 유지입니다. 수령되지 않은 우편물은 지정된 보관 장소에 정리하고 입주사별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임의 개봉이나 이동은 금지됩니다. 4단계는 최종 안내입니다. 보관 기간 종료 전 시스템을 통해 재알림 또는 최종 안내가 발송되며 처리 예정 사항과 응답 기한이 함께 안내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폐기 처리 및 기록입니다. 3개월이 경과한 우편물은 내부 기준에 따라 폐기되며 처리 결과는 일자, 담당자, 사유를 포함해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 내용은 월간 보고서에도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제6장 우편물 및 택배 관리 시스템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지점에서 우편물을 어떻게 기준 있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편물 관리는 단순 보관 업무가 아니라 기록 자동화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사고와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나 관행이 아닌 시스템 기록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점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점 운영의 기준이 되는 제7장 시스템 사용 실무를 다룹니다. 계약, 입주, 퇴실 정보 입력 기준부터 자동 문자와 상태 변경 구조, 그리고 오류 발생 시 지점과 본사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 대응하는지까지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장의 내용을 실제 운영에 바로 적용하시면서 다음 교육도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